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단원의 수능 3점 테스트입니다. 어, 이제 끝이네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수능 특강 마무리가 됩니다. 저 때문에 이 영상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네. 그럼 이제 다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질량이 같은 금속 X와 Y를 전극으로 사용한 화학 전지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반응이 진행될 때 반응 전과 후에 나타난 전극의 질량에 대한 자료다. 원자량이 다르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표로 지금 질량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X 전극의 질량을 보면 지금 우리는 이제 증가한 거를 알 수 있고, 그럼 하나가 지금 증가했다는 건 전자가 이렇게 해서 전자가 가고 전자가 반응을 해서 환원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달라붙은 거겠죠. 그래서 환원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산화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답은 지금 2, 4번. 그럼 2, 4번에서 디귿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니은만 체크해서 답을 찍자. 그럼 니은은 어떻게 풀 건데 B와 A에 대한 관계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구나. B와 A에 대한 관계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건 요 위에 있는 힌트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해석하라는 거네. 그럼 결국엔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식을 써야 할 때 중요한 건 이 산화수겠구나. 아, 여기 산화수가 왜 중요하냐? X가 지금 반응해서 하나가 만들어질 때 Y라는 친구도 하나가 반응해서 두 개의 전자를 내놓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엔 X와 Y는 1대 1로 반응하는 친구들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체크해야 됩니다. 예, 우리 체크해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어떻게 문제가 이후에 변화돼서 나올 수 있냐? 여기를 변화시켜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나 여기를 변화시켜서 비율을 다르게 해서 1대 2, 2대 1로 변환을 시킨 후에 요 관계를 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꼬는 거를 안 하고 지금 1대1로만 했기 때문에 그냥 식을 세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요 몰수가 요 몰수랑 반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어떻게 반응했냐? 0.01 A만큼 증가했죠. 증가한 게 몇 몰이야? 65분의 요만큼이 증가한 X의 몰수고, 이 몰수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 Y의 감소한 몰수랑 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왜냐? 1대1로 우리는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A-B의 질량 한 개 63과 63으로 나눈 이 몰수랑 똑같아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숫자를 변화시키면 어떻게 되냐? 요거 반응할 때 지금 플러스 1인 거죠? 지금 플러스 1인 거고, 그럼 지금 전자가 하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전자가 하나. 지금 상황을 제가 의미대로 이렇게 플러스 1로 고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테고, 근데 두 개가 지금 반응이 이렇게 다 정확하게 돌아가려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Y의 전극은 이 몰이 반응한 거예요. 이 몰이. 그러니까 아까는 얘가 지금 1대 1이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얘 양이 얘 양이 얘 양의 이제 몰수가 두 배라는 거죠. 두 배. 몰수가 두 배. 그렇죠. 이 몰수랑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지금 두 배잖아요. 얘가 두 배. 이거 생각 잘해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얘가 두 배니까 어디다가 나누기 1을 해야 돼요. 어디다 나누기 1을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나누기 1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Y가 반응한 게 지금 A-B, 이건 이 자료는 그대로고, 이 플러스만 이렇게 바꿨다고요. 플러스로만. 그러면 EY가 반응해야 되니까 지금 이만큼 반응한 게 EY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반응한 게
몰수가 2몰이라고 2몰. 얘가 2몰이고 얘가 1몰이라고요. 그럼 이제 몰수를 이제 맞추려면 몰수를 이제 같은 몰수라고 이제 말하려면 가능한 게 아니면은 그냥 식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반응을 한 게 얘가 이렇게 반응했다. 그러면 얘가 신몰이 생기고 얘는 이제 이몰이 석출됐. 얘가 이제 전체적으로 얘가 이제 이몰인 거죠. 이몰. 얘가 이몰. 얘가 1몰. 음. 그러면은 나누기를 할 필요는 없네요. 그냥 식도 이렇게 되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이제 물어볼 거는 또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거를 하나하나 이제 생각을 해서 공부했잖아요. 저희 같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플러스로 바꿔도 지금 해보니까 제가 해보면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결국에는 얘가 20몰이 반응하고 얘가 10몰이 반응할 텐데 관계식은 뭐 상관없죠 사실. 예,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00개 있고 얘가 이제 100개 뭐 100개 있다고 쳤을 때 뭐 얘가 200개 있다고 쳤을 때 얘가 이제 50개 나와요. 50개 반응. 50개가 이제 증가했어요. 50개가 여기 녹아 나왔어요. 그럼 얘가 25개가 붙어요. 25개가 이렇게 붙어요. 요거 이제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 1이라고 봤을 때 그럼 50개 나오고 25개가 붙는다. 그러면 증가하고 얘가 질량은 감소한다. 근데 그거를 이제 원자력으로 나눠주면 그게 이제 각각의 몰수가 된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 반응하는 건 20몰이 요렇게 한 거는 20몰이 반응한 거고 요렇게 한 건 이제 10몰이 반응한 거죠. 그렇죠. 반응한 거는 그러네요. 나누기 2 해줘야 되네요. 나누기 2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나누기 2 해주셔야 돼요. 나누기 2를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 몰수가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나누기 2를 안 했을 때는 20몰 저 지금 계속 생각해 보니까 헷갈리네요. 저도 20몰이고 얘가 10몰이니까 좀 다르잖아요. 얘는 10몰 증가한 거고 얘는 20몰 감소한 거니까 그렇죠? 20몰 감소한 거니까 둘이 같은 몰수가 되려면 나누기 2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2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고 여기서 이제 식을 풀면 이제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안 한 이유는 아마 3종 테스트에 2 플러스 2 플러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숫자가 달라지면 한번 그거 생각해 보세요. 요 작업이 필요하다. 아니면 여기다 2를 곱하는 게 필요하다. 몰수가 달라진다. 이거 생각해 보시고요. 반응 후 요건 어떻게 되냐? 반응 후는 당연히 여기 y는 증가하고 여기는 x는 감소하겠죠. 원래는 1몰 농도분의 1몰 농도였는데 y는 증가하고 x는 감소하니까 이 차이는 더 벌어져서 1보다 커지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디귿은 당연하게 맞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니은은 이제 이거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니은은 요게 아니라서 답이 틀린 게 나오니까 요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더 자세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 계산은 끝까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계산은 요 초록색으로 써진 거 마무리 지으시면 되고 이 지금 플러스 부분 산화수가 변하면 요 작업이 보라색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 어떤 금속에 어떤 앞에 양이온에 황산 음이온 붙어 있는 것을 넣고 전류를 흘려준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은구리 염소 브롬 OH 외웠잖아요. 은구리 염소 브롬 OH. 요 황산은 전자를 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물이 줘야 돼요. 물이 전자를 줘야 되니까 산화되는 거는 물이다. 근데 전극 B에서 지금 생성된대요. 전극 B에서 무조건 생성돼요. 기체가 무조건 생성되는데 전극 질량이 A의 질량이 점점 증가하는 것도 있어요. 아, 그렇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B에서 기체 만들어지면서 얘가 지금 전자를 주고 있거나 전자 줘서 A에서 전자를 받아서
받아서 질량이 증가하는구나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럼 이 상황은 해석이 됐어요. 해석이 됐으니까 지금 여기가 전자 들어왔으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전원 이거 지금 전기 분해니까. 그럼 여기 플러스니까 산화전극이니까 산화할 때는 뭐가 만들어져요? O2가 만들어지죠. 여기는 O2겠구나. 여기는 O2. 왜 O2예요? 여기 다 황산만 있잖아요. 다 황산만. 황산 있으니까 다 물이 산화하기 쉽다면서요. 그러니까 기억에 문제 나오잖아요. 다 황산만 줬으니까 산소인 거 알겠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친구가 뭐 Z2 ZCl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어떤 애가. 그럼 ZCl이 있으면 이거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 외웠잖아요. 이게 더 이제 산화하기 쉬운데 물보다 얘가 더 짱인데 배웠으니까 이거 틀린 보기가 될 텐데 다 황산이니까 이거 기억은 맞고 넘어가자고요. 그럼 기억은 다 맞으니까 답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보기의 구성이라면 우리는 뭐 디귿을 먼저 푸나 니은을 먼저 푸나 뭐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푸는 거죠. 근데 순서대로 푸는데 눈에 가장 들어오기 편한 게 디귿이에요. 디귿. 다해서 A 전극이 환원된다? 이거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원? 얘가 환원된다는 게 뭐예요? 양이온이 환원 안 된다는 거니까 다해서는 질량이 증가하지가 않죠. 아, 그러니까 물이 반응하는 거구나. 그래서 디귿 맞게 되는 거죠. 디귿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물이 반응하니까 Z 플러스가 반응을 안 한다고요. 그렇죠? Z 플러스가 반응 안 하니까 이 물이 반응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X랑 Y는 반응을 하니까 물보다 먼저 이제 환원이 되기 쉬운 녀석들이니까 전자 주세요 하고서는 X, Y, 물, Z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뭘? 전자 받기 누가 환원되기 누가 쉬워? 환원되는 경향성을 물어볼 수 있죠. 이렇게. X, Y는 비교가 안 돼요. X, Y는 비교 안 되지만 이렇게 이제 X, Y는 물보다는 크고 물은 Z보다 크다. 환원되는 경향성. 그래서 보기에 넣을 수 있죠. 네, 보기에 넣을 수 있어서 뭐 리을 보기를 제가 만든다면 이런 거 하나 넣어주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니은을 풀어야 답이 나오죠. 왜냐면 지금 3번 아니면 5번이니까 니은 풀면 A는 1이다. 그럼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보기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냥 A에 1을 넣으시라고요. 네. 생각하지 말고 그냥 A에 1을 넣으세요. 네. A에 1을 넣고 문제를 풀면 A에 1을 넣었어요. A에 1을 넣으면 X랑 X SO4랑 Y SO4를 이제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극 B에서 생성된 기체의 질량이 이렇게 같을 때는 반응한 전자의 개수가 같다는 거죠. 반응한 전자의 개수가 같다는 거니까 이 X랑 Y가 지금 둘 다 지금 얘랑 똑같이 반응해야 되니까 X 2 플러스일 거고 Y 2 플러스일 거예요. 그럼 반응한 몰수가 같다는 거예요. 반응한 몰수가 같다는 건 똑같은 전자로 줬을 때 똑같은 X랑 똑같은 Y의 몰수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X의 질량이 더 커요. 그럼 지금 이 자료를 해석해 봤을 때는 A가 1이라면 X가 더 커야 된다. A가 1이라면 X가 더 원자량이 커야 된다 라고 해석이 되죠. 근데 여기 위에 자료를 보면 어때요? Y가 X보다 어때요? 커야죠. 1보다 크니까. 오히려 반대예요. 오히려 Y가 X보다 커요. 오히려.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 결국에 A가 1이 맞다, 틀리다? 아니다. A가 1이 아니다라는 거죠. A가 1이면 X가 Y보다 커야 되는데 주어진 자료를 해석해 보니까 Y가 더 크대. 그럼 A는 1이 아니야? 하고 답은 니은 틀렸으니까 3번 찍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얘기는 또 많지만 좀 그 이야기는 좀 너무 자세할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잠깐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이런 그래프를 줬을 때 결국에, 그리고 지금 이런 원자량 관계를 주면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반응하는 이 반응하는 전자가 똑같을 때 요거의 이제 그래프, 요거의 그래프, 요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좌표까지 찍어주면 뭐 요런 원자량도 줬을 때 더 다양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너무 복잡해서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얘기를 안 할게요. 또 너무 가정을 많이 해야 되고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딱 이거, 기체가 발생하는 부분이 어디냐, 산소가 나오냐, 여기 다 황산이 맞냐, 이런 디테일한 확인하는 부분까지는 신경을 써주세요. 네. 그리고 뭐 아까 요거 환원이 되는 경향성이 뭐냐, 이렇게 물론 이게 이 문제 말고도 뭐 이 자료를 준 다음에 요런 걸 물어볼 수도 있죠. X 물 Z 뭐 그 다음에 이런 그림에다가 뭐 X 금속 넣고 Y E 플러스 넣은 다음에 반응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런 걸로 이제 X, Y를 구분해줘서 순서 배열하는 거 맞추기, 뭐 이런 거 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 또 이제 이런 거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니까, 저희가 그런 것까지 하면은 뭐 화학 공부만 하다가 평생 이제 시간이 다 가려버리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문제에 보기에 나온 힌트를 최대한 이용해라. 지금 1, 2번 문제 풀 때도 전략이 잘 쓰였잖아요. 지금 순서대로 지워라. 딕은 맞으니까 니은 먼저 풀어라. 지금 보기 전략 이용했죠. 그리고 지금 1번 맞으니까 보기의 구성상 메리트가 없다. 하지만 A가 1. A가 1인가? 그냥 고민 없이 그냥 A에 1 넣고 해석해버려라. 틀리면, 조건에 위배되면 틀린 것이다. 해서 이렇게 보기를 최대한 활용해라. 전략 이용했죠. 그러니까 전략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3번으로 넘어가서, 3번은 NaCl 용융된 거랑 NaCl이 물에 녹아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래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떤 해석이 가능할 수 있냐? NaCl 이거 지금 용융 상태랑 NaCl 수용액 상태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반응할 때 전자를 주는 입장에서의 기체는 어떤 게 생겨요? 은근히 염소, 브롬, OH 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염소가. 그러면, 그리고 여기 줬잖아요. 여기 줬으니까, 그러면 전자 주겠다. CL이 전자 준다. CL이 전자 주니까 CL 전자 주는 거 일단 표시하자. 여기 CL 주는 거. 그럼 전자를 먹는 친구, 누가 전자를 먹기 쉬우냐? 전자 먹기 쉬운 거, 물이 전자를 먹기 쉽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물이 있을 때나 물이 먹기 쉬운 거죠. 얘는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을 때는 물이 먹기 쉬운데, 얘는 물이 없어요. 이 NaCl 그냥 이 액체 상태라고요. 물이 없으니까 그냥 NA가 먹겠죠. NA가 먹는 거고.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마이너스 극에서는 벌어지는 게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냐? NA가 액체가 생기는 거, 물이 전자 먹는 거, 그리고 플러스에서는 어떤 게 생길 수 있냐? 염소 기체 생기는 거, 염소 기체 생기는 거,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또 이 자료를 줬으니까 전극에서 생성된 기체 질량이 증가하는 거, 시간에 따라서 지금 Y는 플러스 극은 기체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아직 모르죠. 근데 지금 여기 이거 가지고 모르는, 이거 가지고는 요게 이제 요 리퀴드, 요거 지금 액체인지 여기가 수용액 상태인지 몰라요. Y 가지고는. 그런데 그러면 X를 봐야죠. X가 어디 있어요? X 여기 있네요. 그럼 전자를 주는 친구 중에서는 요거 아니면 요거잖아요. 그쵸?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그럼 전자를 지금 마이너스가 받아야 되는데, 요 X에서 마이너스를 받아야 되는데, 전자를 받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는 물은 수소가 나와야 돼요. 수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수소가 안 나오잖아요. 기체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얘 기체 안 만들어지네. 기체 없네. 그럼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NaL
액체가 나트륨 액체가 존재하겠다, 만들어지고 있겠다. 그러면 기억이 결국엔 NaCl 액체 상태, 용융 상태일 거고, 니은이 NaCl 수용의 상태일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해석이 된 상태에서는 기억은 틀렸다. 기억 틀리니까 기억 바로 지워버리고, 또 여기서 나오네요. 기억 틀렸으니 다 지우고, 니은이 틀리면 답은 2번, 니은이 맞으면 답은 4번, 이렇게 되니까 디귿은 또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디귿 먼저 풀면 진짜 화내는 거예요. 여기서 디귿 보지도 말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풀었으면, 이 문제 풀 때, 실제적으로 풀 때는. 그러면은 니은 전극 Y에서 생성되는 기체는 가에서도 생성된다. 써놨잖아요. 여기 CLCL 맞잖아요. 맞죠? 맞으니까 답 4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죠. 그리고 전극 X랑 전극 Y는 전극 X 마이너스니까 환원이고, 플러스 Y는 플러스니까 산화반응 일어난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기분해인데. 네. 자료 해석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기억 문제 찾는 거, 요게 지금 L 용융 상태랑 수용액 상태 찾는 게 가장 어려웠고, 그 밑으로는 그냥 뭐 별로 안 어려운 보기의 구성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그림이 이제 4번. 가와 나는 금속 ABC를 전극으로 사용한 화학전지래요. 화학전지. 그러니까 화학전지니까 결국엔 뭐예요? 두 개의 지금 산화하는 차이에 의해서 전자가 왔다리 갔다리 할 거 아니에요?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그러면 가와 나에서 지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여기 지금 2 플러스 예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 그래프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E 플러스 B 두 개가 B가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반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하나가 녹아 나온다. 그럼 얘는 하나가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얘는 하나가 녹아 나온다. 그럼 얘는 두 개가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가와 나에서 지금 B의 농도 차이가 존재하는지 봐야 되는데, 농도 차이가 존재할까요? 똑같이 녹아 나오고 똑같이 녹아 들어가, 반대 상황, 똑같이 녹아 들어간다면 하나가 들어가고 두 개가 나오고 하나가 나오는 상황, 이렇게 돼도 환원되든 산화되든 똑같이 반응이 되면 요 분모 분자에 B가 들어가 있을 때 농도 차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화되거나 환원되는 경우 이게 변화되질 않는다. 변화가 없다. 똑같이 반응하면, 전자의 이동량이 같으면, 지금 전자의 이동량이 이렇게 전자 이동량을 같이 이렇게 이만큼 이동한다 지정을 하면, 그냥 1몰 이동한다, 여기 1 있다, 여기 1만큼 있다 이동한다고 쳤을 때, 이건 그래프가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자를 움직여도 얘는 하나 먹어, 얘는 두 개 먹어, 얘는 하나 먹어, 얘는 하나 먹으면서 똑같이 이동할 거잖아요. 얘는 0.05 먹어, 얘는 0.1 먹어, 얘는 0.05 먹어, 얘는 0.05 먹어. 똑같이 이동할 거잖아요. 전자 이동한 만큼 줄거나 늘거나. 그래서 이게 방향이 달라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딱 봤을 땐. 근데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데, 나에서가 가에서가 분모 분자니까 여기가 늘어나면서 여기가 줄어드는 게 1보다 클까요? 여기가 이제 그래프가 늘어나잖아요. 지금 초기에 전자가 반응 안 했을 때는 기준이 1이에요. 그래프를 여기 표시 안 해줘서 그렇지. 여기가 1입니다. 1. 왜냐면 지금 이동한 전자가 없을 때는 1몰롱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라고요. 여기 표시 안 해줬지만 여기가 1이라고요. 1. 그래서 1보다 지금 이 상태는 점점 반응할수록 커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에서는 커져야 되니까, 가에서는 어떻게 돼요? 가에서는 노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이 상황, 노가 나오는 상황.
그리고 나에서는 어떤 상황이 돼요? 줄어들어야 되니까 요 상황인 거죠. 요 상황, 밑에 상황.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 네모친 걸로 생각을 해보면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야 되고, 그리고 요 밑에 상황에서는 B가 들어가야 되니까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야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B는 A보다 산화를 잘해야 되는 거. C는 B보다 산화를 더 잘해야 되는 거. 그렇죠? 경향성이. 그러니까 산화가 되는 거. 산화 능력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산화 능력. C가 B보다 더 산화 능력이 커서 노가 나오면서 전자 줘야 되고, B가 A보다 산화 능력이 커서 B가 노가 나오면서 A한테 전자를 줘야 된다. 요게 딱 해석이 딱 되셔야 돼요. 이 그림을 보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또 요 밑에 또 해석이 들어맞는지도 한번 체크는 해 보셔야겠죠. 빠르게 체크를 해보면 C는 지금 노가 나와야 되니까 증가할 거고, A는 들어가니까 감소할 거네요. 아, 맞죠?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요거 x, y 이렇게 나오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이에 대한 옳은 것만 골라라. 가와 나에서 모두 B의 전극의 질량인 증가한다. 문제 아까 해석했잖아요. 질량이 둘 다 증가하면 둘 다 환원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환원되는 거면 어떻게 돼야 돼요? 둘 다 환원되는 거면 이거는 뭐지? 전기분해가 아니기 때문에 뭐 플러스 극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지만, 이거는 너무 2점짜리 문제여서 전극이 증가한다? 아닌 거죠. 아니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어디에서만 증가해요? 어디에서만? 나에서만 증가하죠. 나에서만. 그래서 기억을 지우고 아이고 니은은 무조건 맞네. 근데 니은은 내가 해버렸네 아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보기의 구성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보기의 구성, 아까 제가 보기 구성 맞는 거 해석하면서 맞는 거, 이것도 분명히 생각해 볼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는 무조건 맞으니까 보지도 말랬어. 보지도 마. 그냥 볼 필요도 없어. 보지도 마. 그리고 디귿만 해결하면 되는데, 디귿도 어떻게 하면 돼요? 디귿도 x, y니까 0.05만큼 우리가 반응했다고? 하하, 0.05만큼 반응한 거 쉽지? 쉬워. 처음에 몇 몰 있었는데, 처음에 이거 두 개 곱한 몰수만큼 있었잖아. 이거 이 곱한 몰수만큼 처음에 이 곱한 몰수만큼 있었으니까 얼마큼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두 개 곱해야 되는 거죠. 이게 두 개 곱하면은 100mm몰. 100ml몰은 얼마예요? 0.1몰 되는 거죠. 0.1몰. 요게 이 m이 마이너스 10의 3승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다 0.1몰이 있었던 거예요. 초기에. 그럼 A, B, C가 다 0.1몰씩 있었다고요. 어디다 표시해야 돼요? 초록색으로 얘 0.1몰, 얘 0.1몰, 얘 0.1몰, 얘 0.1몰 몰수로 0.1몰씩 있었죠. 몰 0.1몰. 그런데 지금 아까 요만큼 반응했다고 했잖아요. 몇 몰? 0.05몰. 0.05몰 그럼 다 계산해주면 되죠.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빼줘야 되죠.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y를 구하는 거잖아요. y. 그럼 이 기준 나에서의 b는 뭐예요? 아까 감소한다고 했었으니까 0.1에서 얼마를 빼줘야 돼요? 0.05를 빼주고, 요 b는 0.1에서 더해줘야 되죠. 0.05를 더해줘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냐? 이동한 전자가 지금 0.05몰인데 지금 다 두 개씩 필요하잖아요. 두 개씩. 그러니까 두 개씩 필요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만큼 전자가 이동했어도 그거의 반만큼만 반응한 거겠죠. 그거의 반만큼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는 플러스가 하나니까 그냥 얘 C는
진짜 그냥 이거 반응한 것만큼만 없어졌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요 밑에니까 많아졌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죠. C는 많아진 거니까 0.1에 플러스 0.05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A를 체크할 땐 A는 여기 위에 없어져야 되니까 0.1에 마이너스 0.025 이렇게 써야겠죠. 얘도 2 플러스니까 0.025만큼 반응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풀면 0.125 분의 0.075 분의 0.075 분의 0.15 이거 풀면 되는 거죠. 이거 풀면 그럼 이거 두 개 나누면은 2분의 1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로 나누면 0.015 5로 나누고 얘 5로 나누면 0. 이게 다 그냥 없애요. 이거 다 싹 다 없앨게요. 이거 점인 거.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75분의 125 나누기 1분의 2인 거죠. 그럼 5로 나누면 25, 5로 나누면 1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5로 나누면 얘 5, 여기 5로 나누면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계산되니까 3분의 10 이렇게 돼서 맞다. 그럼 D금 맞으니까 답 4번 이렇게. 아까 제가 이제 실수할 수 있었던 거는 아까 실수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거 0.055 반응했을 때 요거 2 플러스니까 이제 2 몰수만큼 반응하는 거 그거의 반만큼 반응하는 거 그리고 그거랑 이제 똑같이 반응하는 거 이 플러스를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실수하는 거 빼고는 이제 틀릴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반응했을 때 아까 이렇게 반응했을 때 여기는 2분의 1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x는 2분의 1 그쵸? x는 2분의 1이고 y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y는 이제 계산하면 3분의 5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게 너무 문제가 복잡하니까 나중에 나 이 문제를 좀 바꾸고 싶어 했을 때 이 문제를 바꿀 때 그냥 뭐 y는 3분의 5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이 전체를 구할 수 있다는 건 이 각각도 구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럼 결국엔 여기서 여기까지가 3분의 2가 증가한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2분의 1이 감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만큼 감소한 거 이만큼 증가한 거. 네.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y, x 값도 각각 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꼭 이렇게 관계를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도 구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제 답은 이제 그렇게 디귿이 맞는 4번에서 넘어가고요. 이제 5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이제 전극이 3개 나오고 또 자료가 많아요. 또 자료가 많으니까 자료가 많으면서 지금 환원되기 쉬운 거 은구리 염소브롬 OH 그리고 은구리 염소 그거 했는데도 지금 은구리 하고 여기가 지금 환원되기 쉬운 거 염소 브롬 OH에서 산화되기 쉬운 거 줬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 지금 산화되기 쉬운 거 하나 포커스로 가지고 가야 되는구나 생각해야 돼요. 요거 하나 얘가 구리가 산화될 수 있다 요거 하나 생각하시고 가에서 다에서 각각 금속 A와 B 전극으로 하는 전기분해 상처 나타나는 것이고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 전극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 주죠. A와 B는 구리, 백금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이거 앞에서 개념할 때 봤었죠. 은구리, 염소, 브롬, OH 말고도 이 전극이 지금 백금이 아닐 때 그러니까 비활성 전극이 아니고 여기 반응할 수 있는 전극일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 전극까지 포함해서 생각해 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 어디서냐? 여기서요. 여기서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뭐 했어요? 나에서는 산화되기 쉬움으로 플러스 극에서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주의를 해줬어야 된다고 앞에서 말해줬습니다. 반응 일어날 수 있다고. 그 문제가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은 환원되기 쉬운 거죠. 환원될 수 있는 건 뭐뿐이에요? 환원되는 건 여기서 지금 물이랑 뭐뿐이에요? 구리밖에 안 되죠. 환원되는 건 마이너스를 가질 수 있는 게, 받을 수 있는 게. 근데 물보다 구리가 더 환원 경향성이 크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구리가 환원이 되겠죠. 구리가 환원이 되고, 뭐 지금 여기도 지금 구리가 환원이 되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플러스 극에서 생성된 기체의 질량 또는 감소한 플러스 극의 감소하거나 생성된 걸 나타내 준 게 이유가 뭐냐면, 여기 플러스에서는 산화가 될 거잖아요. 산화 플러스 극에서 산화가 될 건데, 기체가 산소가 나오든 될 수 있어요. 기체가 생성될 거나 구리가 플러스 극에 구리가 있다면, 아까 봤죠. 플러스 극에 구리가 있다면 구리가 어떻게 돼요? 산화될 수 있잖아요. 구리가 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지금 표현해 준 거죠. 이렇게 말로 산소가 생길 수 있어요. 산소 기체가 생길 수 있어요. 구리가 산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얘는 엄청 질량이 작고 얘는 엄청 질량이 커요. 그러면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얘가 뭔가 금속이다. 금속이겠다. 그리고 여기는 뭔가 기체겠다. 이런 느낌이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 기체다. 여기 금속이다. 그러면 지금 플러스 산화되는 거니까 여기 지금 B는 금속이다. 얘 금속일 거야. 그리고 A는 기체다. 기체를 했을 때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른 A, B 다르네. 그러니까 그러면 A는 그냥 백금이라고 해도 되고 B를 구리라고 해도 되겠네. 그렇게 구리라고 한번 해보자.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구리라고 했으니까 다 구리라고 생각하고 다 이제 우리가 구리를 쓰는 거죠. 이렇게 구리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가에서 구리가 일정하냐? 그러면 지금 산화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산화 백금이니까 산화됐을 때 산소가 나오겠죠? 산소가 나왔죠? 산소가 나오면 지금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를 받아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받으면 누가 마이너스를 받아요? 얘가 마이너스를 받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를 구리가 받으니까 산소가 생기고 구리가 없어지니까 구리가 이제 증가하는 거죠. 구리가 증가하니까 여기 붙으니까 구리가 증가하니까 결국엔 구리 농도가 일정한 건 거짓말이다. 그럼 구리 농도가 일정한 건 어디냐 한번 보면, 구리 농도가 일정한 건 어디냐 보면 구리 농도가 일정한 거 보면, 문제는 안 나왔으니까 일단 해석을 더 위주로 하고, 기억이 틀렸으니까 기억을 일단 지우고, 니은은 다 맞는 거니까 니은 다 맞아요. 나에서 플러스 극은 질량 감소한다. 나에서 플러스 극은 구리는 질량이 감소한다. 왜 감소해요? 왜 감소해요? 물보다 반응을 잘하잖아요. 산화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산화되기 쉬우니까 구리가 줘야죠. 그러니까 질량이 감소를 하겠죠. 그러니까 니은 맞는 거죠. 원래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지금 기억 틀렸기 때문에 니은은 무조건 맞네 하고 디귿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디귿을 이제 먼저 봤다고 그럼 가정을 하면, 디귿을 보면 지금 디귿에서는 6.36이니까 이만큼 지금 반응을 했네. 이만큼 지금 반응을 했어. 이만큼 금속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지금 구리에서 지금 플러스니까 구리니까 구리가 녹아 나왔겠구나. 그럼 마이너스로 전자가 갔을 때
그만큼 가면 얘는 100금이니까 A는 100금이니까 누가 전자를 받아야 돼? 구리온이 당연히 받아야지. 그럼 구리는 다시 여기로 들어가고. 그렇다는 건 어떻게 된다? 그렇다는 건 어떻게 된다? 구리의 농도가 일정하게 되고 얘가 반응하는 것만큼 얘가 반응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3.18인지는 모르겠지만 디귿은 틀렸다. 얘도 6.36이어야 된다. 반응하는 것만큼 반응을 해줘야겠죠. 같은 물질, 같은 전자만큼. 그래서 디귿 틀리니까 답은 2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시당초 지금 요거랑 지금 요 6.36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2배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전원 장치가 서로 흘려준 게 다른 거죠. 얘를 두 개를 뭐 전자를 뭐 10개 흘려줬다고 하면 얘는 이제 20개를 흘려준 거죠, 전자를. 그래서 여기서 구리에서 전자 20개를 해서 이렇게 이제 20개를 준 거랑 이렇게는 10개, 여기 20개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게 맞죠. 1대 2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비율적으로 말한 거예요. 비율 1대 2가 돼야 된다. 요 지금 비율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나왔네요. 6번은 지금 가나다라 4개 XY 전기분해 장치가 나타낸 것이고 산화되기 쉬운 경향은 우리가 이미 이거는 다 외웠었죠. 브롬, OH 이렇게 다 외운 게 나오는 거고 A, B는 각각 전극 A, B 얘네 중에 하나고 가나다라 중에 A, B는 하나고 X는 얘네 둘 중에 하나고 얘네 둘 중에 하나 Y는 얘네 둘 중에 하나다. 기역과 니은은 각 전극에서 생성된 기체 또는 고체 물질이고 전극 A에서 기역이 전극 B에서 니은이 생성되고 기역과 니은의 형태는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상태가 같아야 되는 거네요. 지금 뭐의 상태? 전극 지금 AB가 이렇게 지금 AB가 이렇게 어떻게든 있을 텐데 AB가 요쪽에 있을 텐데 기체 또는 고체고 전극 A에서 기역이 전극 B에서 니은이 생성되고 기체 상태 같아야 돼요. 기체 또는 고체인데 상태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전극에서 생성된 기역의 양은 니은보다 크다. 기역의 양은 니은보다 크다. 결국에는 지금 전자가 똑같이 돌아갈 텐데 기역의 양이 니은보다 크다. 그러면 같은 전자를 가지고 양이 더 기역이 많아야 돼요. 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구리 반응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걸 찾는 거죠. 구리 만들어질 수 있고 염소기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은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산소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죠. 만들어질 수 있는 걸 대략적으로 봤어요. 그러면 4개의 전자가 투입된다고 했을 때 얘는 하나, 얘는 2개, 얘는 4개, 얘는 2개, 얘는 2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면 여기서 이제 같은 상태인데 기억의 양이 더 많아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태인데 기억이 더 많아야 된다. 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좀 요 2개로 묶이면 이 상황이어야 되는 거고 요 기체로 묶이면 요 상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환원 상태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얘는 산화 상태에서, 그리고 얘는 산화 상태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 둘 다는 어떤 상태? 얘 둘 다는 어때야 돼요? 얘 둘 다는 둘 다 환원 상태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둘 다 환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고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보고. 그리고 여기서 다 지운 다음에 얘가 지금 환원 될 수 있고, 얘가 산화한 있고, 얘가 환원이고, 얘가 산화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둘 다 요거 지금 y는 이제 y 먼저 한번 해볼까요? y가 들어간 거 y 고체라고, 이제 이 기억과 니은이 고체라고 생각하고 보면 짝이 맞는지 보면 짝이 다 맞아요. 지금 짝이 다 맞네요. 짝이 다 맞고 있고, 지금 환원되는 쪽에 이제 있어야 돼요. 얘가 x 환원되는 쪽에 있어요. 가 쪽에 환원되는 쪽에 있죠. 그럼 얘도 지금 환원되는 쪽에 있어야 돼요. 얘도 환원되는 쪽에 환원되는 쪽에 있죠. 환원되는 쪽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억이 니은의 양보다 크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기억이 니은의 양, 기억이 니은의 a가 지금 기억이잖아요. a가 기억, a가 기억. 그런데 얘가 지금 얘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말이 안 되죠. 커야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얘는 환원이잖아요. 둘 다 환원 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둘 다 환원 쪽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라가 산화예요. 그럼 산화면 말이 안 되죠. 지금 여기 구리 말이 안 되고, 얘를 봤을 때 말이 안 되고, 구리로 보면 말이 안 되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금속에 대한 거는 말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얘도, 그러니까 금속에 대한 걸 먼저 보자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물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금속이 될 수 있는 거, 기체가 될 수 있는 거 이렇게 나오고, 금속이 될 수 있는 건 봤는데 지금 금속은 다 환원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요. 환원 자리에. 왜냐면 양이온이기 때문에 양이온이니까 전자를 받아서 난 환원될 건데 환원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럼 환원은 가 아니면 다 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가 다 아닌 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 다 아니고 가 다 아니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결국엔 고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다가 아니잖아요. 가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가다가 맞는데 여기가 2배잖아. 여기가 2배고 여기가 1배여야 되는데 지금 A가 지금 1, B가 지금 2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 1, 2 이렇게 쓰면 1이 어떻게 2보다 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금속은 아니다. 금속으로는 이 6번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결국에는 이 지금 2배라는 건 고체는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이 문제가 좀 좋은데, 이 문제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문제를 주고 기억, 니은, 디귿으로도 낼 수가 있어요, 문제를.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기억은 기억과 니은의 상태는 고체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억 아니다, 이걸 고체 아니라니까요. 고체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보면 고체가 안 된다니까요. 이 조건에 의해서, 이 보기의 구성에 의해서 어쨌든 안 된다는 거죠. 찾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다가 나와야 되는데 가다가 아니기 때문에 다 고체는 지워지고, 그러면 기체에서 봐야 된다. 기체에서. 그럼 기체를 따져야 되려면 지금 기체로 지금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게 CL 있는 거. CL이 있는데 CL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CL이나 수소가 나와야 되고,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니은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니은이 무조건 산소가 돼야 돼요. 니은이 무조건 산소가 돼야 이만큼 크다고요. 2배만큼 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극 B는 니은일 텐데,
전급 B는 니은이고 전급 B가 니은 되려면 산화가 되어야 돼요. 산화. 그럼 산화가 되는 전극은 어디에 있냐면 산화가 되는 전극은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아니면 여기에 있는데 산화가 되면서 산소를 줘야 된다. 그럼 물의 반응성이 더 커야 된다. 물의 반응성이 더 커야 된다? 그럼 염소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염소가 있으면 안 돼요. 염소가 있으면 안 돼요. 염소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염소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염소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염소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염소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 기체인 건 찾았으니까 염소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둘 다 염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염소가 있으면 염소가 반응하면서 너 산화되는 거에 산소 못 간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러면 기체면 지금 3번, 5번은 지워진 거예요. 3번, 5번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각 1번, 2번, 4번만 기체를 해보는 거죠. 이 대입할 필요도 없이 이거 문제 생각해 볼 필요 없이 그냥 이거를 가지고 대입한 걸 가지고 이 보기에 나온 걸 가지고 대입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여기서 x라면 여기서 환원되려면 여기서 x가 이건데 환원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는 받을 게 없으니까 물이 받겠네. 물이 받으니까 뭐가 생기나? 요 수소가 생기겠네. 환원에는 수소가 생기겠네. 그럼 여기서 산화되는 건 뭐가 산화되나? 산화는 지금 전자를 줘야 되니까. 전자를 줘야 되는데 전자를 줄게 뭐가 있어요? 전자 줄게. 제가 잘못 설명했죠. 구리가 있으니까 여기 지금 구리가 환원돼야죠. 그리고 산화되는 거는 지금 줄만한 게 없으니까 물이 산화돼야 돼서 지금 O2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x는 결국에 구리하고 산소가 나온다. 산소가 나오네요. 산소가 나오고. 그리고 다해서 그리고 y에서는 환원이 돼야겠죠. 환원이 돼야 되는데 환원이 될 때 뭐가 돼야 돼요? 물이 돼야 되죠. 물이 환원되고 근데 물이 환원돼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단점이 A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환원이 안 돼요. 그쵸? CL이 없기 때문에 여기 수소가 나와야 되는데 A주가 있어서 물이 환원이 안 되고 A주가 환원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이 아닌 거고. 이렇게 해서 1번이 지워지고 똑같이 이렇게 계속 푸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찾아서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가는 똑같이 뭐가 생겨요? 가는 똑같이 여기 산소가 생기겠죠? 왜냐면 산화하는데 황산보다 물이 더 산화가 쉬우니까 산소가 나오는 거고 산소가 나오려면 Y는 또 뭐가 환원이 돼야 되죠. 환원이 돼야 되는데 또 은이 있어요. 환원이 돼야 되는데 은이 있어? 그럼 얘도 안 되네. 그쵸? 그럼 얘는 탈락. 그리고 얘가 환원되는데 환원이 안 돼도 얘 산화가 됐을 때 산화는 얘 Y는 산화가 뭐가 줄 수 있어요? 산화는 물이 줄 수 있으니까 산소는 나오겠죠. 그럼 산소 똑같으니까 말 안 되고 여기서도 아까 산소 나올 테니까 말 안 되죠. 그럼 여기서는 산소 나올 거고 산화에서 산소 나올 거고 아까 은은 환원이니까 그럼 여기서는 CL 있잖아요. CL 있으니까 결국엔 여기선 CL이 산화돼서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Cl2O2 나오니까 여기가 지금 한 개 돌아가는 게 딱 사이즈가 여기겠구나. 얘가 산화 그리고 여기가 산화.
그래서 나, 산 이렇게 해서 4번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찾아야죠.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풀어야, 저는 이렇게 풀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설은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지, 이거를 써놨으면 이걸로 뭐 1대1 대응을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아시면, 저보다 이제 생각을 해놓으셨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해놓고 다 하나하나 따져봤다 따져봤다 따져봤는데, 처음에 금속이 안 되는 이유를 따질 때, 둘이 금속이 안 되는 이유를 따질 때, 금속은 둘 다 환원에 묶여야 된다. 둘 다 환원에 묶이려면 가 아니면 다여야 되는데, 가다로 묶이는 보기의 구성이 하나밖에 없고, 이 하나를 봐도 환원이 될 때 전자를 받아들이는 친구가 굴이 이렇게 있는데 비율이 거꾸로다. 1대 2가 나온다. 여기 2대 1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다가 이거 보기 1번밖에 없으니까 금속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기체구나 해서 기체를 따질 때는 이렇게 산화, 환원, 산화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눠지니까, 다 이제 여기 지금 전자 물보다 환원되기 쉬운 이 염소가 있는 친구들에서는, 환원에서는 다 이제, 그러니까 산화에서는 다 염소만 환원될 거니까, 요 산소를 만족하지 못할 거다. 산소가 만족은 안 되죠. 물이 산화를 안 하잖아요. 다 이제 염소만 산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을 맞출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3, 5번 날리고, 이 금속 날리고, 그 다음에 이 기체 날리고, 그러니까 경우수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근데 6번 해설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뒤에 6번 해설이 좀 궁금하긴 한데, 같이 한번 이제 볼게요. 그럼 그냥 저도 6번 해설 안 봤는데 한번 보죠, 같이. 그럼 지금 보면 되죠, 뭐. 6번. 6번 이렇게 풀었다고 하네요. 뭐 이거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간단하게 척 나오나? 무슨 컴퓨터 찍어내듯이. 네, 이렇게 간단하게 척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그렇게 척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척 나오는지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저처럼 푸실 것 같아요. 환원 산화 체크하고, 금속인지 기체인지 나눠서 되는 경우의 수 찾고, 그 다음에 분석해 나간다.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다 보기 구성을 줬으니까, 내가 생각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걸로 이제 생각해서 푸는 게 그래도 가장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은 물의 전기분해 장치와 수소연료 장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각 장치의 플러스 극에서 일어난 반응은 식을 나타내는 거고, 환원되기 쉬운 건 물이 황산 이온보다 환원되기 쉽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느낌인 거죠. 이게 지금 하나 되는 부분인 거고, 요게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를 연료로 쓰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기억에서는 당연히 이제 수소가 들어가겠죠. 수소가 들어가서 이제 요 연료극에서 이렇게 산화된 다음에 이게 H 플러스가 지나가서 산소를 만나서 결국에 물이 나온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걸 문제를 봤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역과정이 일어나면 수소 연료 전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반대 반응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지금 좀 물의 전기분해니까, 전기분해는 마이너스 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 너무 개념적인 문제라서 이게
틀리니까 하고 우리는 바로 니은 안 보고 디귿 봐야죠. 가와 나는 모두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다. 무슨 소리냐? 이거 지금 전기 분해 장치라고 했는데, 전기 분해 장치라고 했는데, 요거는 지금 우리가 분해한 건데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요게 지금 화학 전지가 아니에요. 화학 전지가 아니에요. 얘는 전기를 가지고 화학 에너지로 전환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는 그런 친구가 아니다. 가는 그런 친구가 아니다. 그래서 D는 틀렸다. 그래서 답은 2번 하면 되는데 이거 3점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3점 아니죠. 이건 2점, 이건 2점이죠. 2점. 이거는 2점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으로 찍으면 되고요. 가에서의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마이너스 뭐가 발생해요? 마이너스에서는 지금 환원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소가 발생한다고 쓸 수 있죠. 나에서 기억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 썼잖아요. 수소. 그리고 수소를 가지고 연료 전지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수소를 가지고 연료 전지에 해당하는 거 우리는 보면 되겠죠. 그림은 가는 물 광분해 장치를 이용한 거고 나는 AgNO3의 전기 분해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전극 기역과 디귿에서 같은 종류의 기체가 발생한다. 이 광촉매에서 우리 했었잖아요. 물을 분해하는 거죠. 물을 분해하면 4개의 H 플러스와 산소가 만들어진다고 하고 산소가 만들어진다고 했고 4개의 전자가 생긴다고 했어요. 거기서 이 전자들이 딱 이동해서 다시 여기 전극에 가가지고 반응을 해서 2개의 수소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광촉매에서. 네. 그런데 이제 기역에서 이제 디귿과 같은 종류의 기체가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산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산소가 발생하는 거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산화가 되는 거죠. 여기는 산화가 되는 거니까 여기 당연히 물이 산화 반응하는 거고 여기는 환원 반응이 일어날 테니까 당연히 AG가 금속이 이제 석출이 될 거예요. 부분은 AG. 그럼 전자는 이렇게 이동할 거고 그리고 전류는 이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는 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은 모두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맞는 말이고요. 나에서의 반응이 진행될수록 수용액의 음이온수분의 양이온수가 증가한다. 나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니까 산화 반응이 일어날 때 산소 한 분자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산소 한 분자가 만들어질 때 4개의 OH, 4개의 H 플러스와 4개의 전자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 4개의 전자 만들어진 게 이동한 다음에 이 은 4개랑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4개의 은이 석출이 되고요. 그럼 결국에는 양이온수 음이온수 증가하는 게 지금 양이온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얘가 감소하는 만큼 얘가 증가하니까 양이온수는 일정하고 음이온수는요? 음이온수는 뭐 그대로죠. 음이온수가 어떻게 뭐 변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뭐 얘는 증가, 변화, 뭐 감소 없죠. 그냥 일정이 맞죠. 일정. 왜냐면 왜 일정하냐고 하면 A가 감소하는 것만큼 H 플러스가 증가하니까 얘는 일정하고 음이온인 거 따져보면 음이온인 거는 이 친구랑 뭐 이런 거밖에 없을 텐데 얘가 반응할 거 없고 얘가 반응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얘도 그냥 구경하고 있으니까 일정하면 그냥 일정해야죠.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리다. 근데 기억이 맞다고 했으니까 사실 이렇게 체크해 놓고 이 보기의 구성에서는 뭐 디귿이 맞아도 니은을 확인해야 되고 니은이 맞아도 결국 디귿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순서대로 푸는 게 맞았네요. 그래서 요거 니은 틀리니까 그냥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된 기체 또는 고체의 양을 플러스 극에서 생성된 기체의 양 몰수로 이렇게 나눈 거는 가나가 나보다 크다. 마이너스 극에서 지금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되는 기체의 양. 그러면 지금 여기가 환원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극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극이죠. 환원돼 물 전기 분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이너스 지금 수소가 두 개 만들어질 때 플러스 극에서 생성되는 기체의 양, 산소 하나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거의 양은 이게 가죠. 이게 가고 나에서는 지금 전자가 마이너스로 일로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개의 은이 만들어지고 4개의 은이 만들어질 때 산소 이렇게 하나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나가 2배인 거죠. 나가 2배 크네요. 나가 2배. 그래서 디귿이 틀리네요. 디귿이 틀렸기 때문에 답은 이제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8번까지 풀었고요. 그 다음 이제 9번, 이제 10번, 11번, 12번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이제 이런 그림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림과 같이 이제 이온화 경향을 평가하는 문제네요. 그림은 이렇게 나오고 실험을 준비한다. 충분한 시간이 반응을 진행시켰다고 변화를 관찰한다. 실험 1에서는 C에만 X가 석출되고 실험 B에서는 Y만 석출됐다. 이온화 경향성은 이렇게 나타낸다. 그럼 실험 3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걸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이제 이 그림만 보고 이제 평가를 이제 하면 지금 이렇게 보면은 X가 석출되고 C가 나왔다는 건 C가 지금 X보다는 더 석출이 경향이 큰 거죠. 반응 경향이 큰 거죠. C가 노가 나오고 X가 석출된 거니까 야 형이 나갈게 네가 들어와 이런 거고, 지금 A, B는 X보다 지금 더 경향이 적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실험 2를 보면 B, Y 이렇게 봤을 때 B가 나오고 X, Y가 들어간 거니까 이 경우도 B가 Y보다 경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는 지금 X보다 C가 크니까 C는 A보다 C는 B보다 경향성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X보다 A, B 둘 다 작은데 X보다 C가 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가 가능을 하고, 지금 C가 B, A보다 지금 크다는 거는 증명이 됐는데 A, B 둘 관계가 지금 증명이 되지 않아서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B, A 관계만 정리해주면 지금 요 C가 1등인 거는 이미 여기서 끝이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실험 3을 통해서 BA 관계를 정립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근데 BA 관계를 정립하려고 하면 지금 B는 여기에 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얘를 그냥 줄 리가 없어요.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얘를 준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한다면 우리는 A를 알아야 되죠. B와 A를. 그럼 A가 있어야 될 거고 Y를 줬으니까 분명히 Y도 있어야겠죠. 그럼 문제 보기에 Y도 있고 A도 있는 걸 답으로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A도 있고 Y도 있는 건 답이 1번이기 때문에 그냥 1번 찍고 넘어가면 그게 답입니다. 네, 진짜 그럴 거예요. 네, 진짜 그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요거를 Y로 주고 Y 석출 이렇게 주면 또 어떤 해석이 가능할지를 한번 같이 보고요. 요걸로 답을 볼게요. YA 어떤 게 더 세다는 거예요. 결국 Y가 A보다 경향성이 더 크다 이거죠. 그래서 요 1번 가지고 경향성이 나오니까 Y가 A보다 경향이 크니까 결국에 이 경향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요게 가능하겠구나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C가 X보다, X가 A보다, B보다, 그리고 B가 Y보다, Y보다 A가, 이렇게 순서가 나타나겠네요.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원래 순서대로 쭉 그으면.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보기를 만약에 얘도 줬다, 얘도 이렇게 줬다, 그러면 이렇게 주면은 사실 모순이 생기죠. 왜냐면 얘는 똑같은 거 있는데 얘는 석출되고 얘는 석출이 안 된다? 이게 애초에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주면 안 돼. 문제를 주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게 A와 Y는 있어야 돼요. 요걸 관계를 이걸 나타내서 요거 줬으니까 YA 관계 나타내는 게 필요한 건데, 그래서 문제가 뭐 한번 좀 멋있게 말하면 문제가 좀 깔쌈하지만, 문제가 좀 약간 멋있지만, 사실 어쩔 수 없이 문제를 풀다 보면 Y랑 A에 대한 관계를 무조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와 이런 석출에 관계없이 그냥 이 보기에 답이 그냥 A와 Y만 있는 거 1번 찍으면 그냥 답이어서 좀 뭔가 시시한 문제가 돼버렸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번 문제를 풀게요. 10번은 이온 경향성을 일단 줬습니다. 주고 전기분해하는 장치를 나타낸 거래요. NaSO4 전기분해하면 둘 다 우리가 외운 은구리 염소 브롬OH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물이 반응해요. 네, 물이 반응합니다. 물이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이제 물이 반응할 거예요. 그리고 금속 이온 경향성을 보면 얘가 산화되고 얘가 얘 경향성이 이렇기 때문에 A랑 C랑 연결된 것만 보면 A는 무조건 산화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산화해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전극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 전극이 돼야 됩니다. 얘는 C는 환원돼야 되니까. 그래서 A는 이렇게 녹아 나올 거고요, C는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얘는 환원이 됐고 얘는 산화가 됐으니까 그거랑 같이 옆다리로 묶여 있는 거는 여기는 반대로 환원이 돼야 되고, 옆에 있는 건 바로 산화, 그냥 환원, 여기 산화, 이렇게 쓰시면 맞아요. 그냥 그 옆에 있는 게 산화면 그 옆에 있는 거 그냥 환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쭉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반응이 진행될 거고, 여기가 물이 반응할 거니까 여기는 산소니까 산소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환원이니까 수소가 만들어지겠죠. A, B를 구하라는데 기억 중에 비읍 중에 반응이 진행될 때 질량이 증가하는 전극의 수, 질량이 증가하는 걸 보면 녹아 나오고 환원되니까 얘는 환원되려면은 지금 지금 얘가 전자를 받아서 환원이 될 건데, 그러면 그냥 가정을 하고 풀어야겠네요. 환원이 될 때 질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물보다 더 그냥 잘 받는다 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야겠네요.
그러면 가정을 하고 한번 풀어보면 물보다 얘가 더 가정 잘 받아서 환원이 되고, B가 석출이 되고, 얘는 산화가 되고, 얘는 환원이 되고, B가 산화가 되고, B가 산화가 되니까 B는 나오고, B가 나오고, 그리고 C가 다시 들어가고, 환원이 되니까 C가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들어가는 B가 들어가고 C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질량이 증가하는 건 두 개가 지금 질량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증가하고, 반응이 재현될 때 마이너스 극이면서 기체가 발생하는 거. 마이너스 극인 거 지금 제가 아까 방금 조용히 할 때 체크했죠.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 요게 마이너스 지금 극인 거죠.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건 마이너스 극. 여기 마이너스 극.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극이면서 기체가 발생하는 거. 기체가 발생하는 거는 지금 유일하게 여기 지금 여기 산화 반응하면서 여기 금속이 나오고, 여기 금속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는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산소 하나. 그래서 답은 이렇게. 근데 좀 약간 의아한 게, 이렇게 지금 경향성을 안 주고 2 더하기 1로 해서 3번을 해버리면 2번을 해버리면 끝이 나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뒤에 지금 어떻게 풀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금속이면 경향성만 주고, 만약에 이거 지금 A, B, C가 전부 다 물보다 환원되는 경향이 낮다고 하면은 답이 A, B, C가 모두 물보다 환원되는 경향이 낮다, 전자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낮다, 그러면 다 반응을 하지 않을 텐데, 전자를 받는 이 지금 플러스 극에서, 그러면 전극 증가하는 게 0이 돼버리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네, 10번 한번 해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번은 이게 정보를 주지 않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건지. 근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죠.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착각했네요. 이거 지금 전지 반응이 아니잖아요. 전지 반응이 아니니까, 예, 전지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반응하는 걸로 하면 되는 거죠. 전기분해 반응이 아니라 그냥, 예, 물도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화학 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근데 화학 전지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한번 개념을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는 지금 물이 반응했는데 여기서는 왜 물이 반응 못하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화학전지에서는 물을 받을 수 없는 건가? 화학전지에서는 물을 받을 수 없는 거라고? 화학전지에서는 물이 반응할 수 없어? 그럼 이제 그럼 화학전지에서는 물을 받을 수 없단 말이야? 해서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다시 읽어보는 거죠.
이러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또 한번 지워주고. 화학전지에서는 물이 전자를 받지 못해?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아, 뭐야? 왜 물에서는 반응 못 하나? 물에서도 물 반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지금 좀 애매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찾아보고 더 공부해보고 더 공부해보고. 지금 그냥 이렇게 그냥 당연스레 비가 있으니까 비가 환원하겠지. 근데 물이 환원한다면요. 비보다 물이 더 환원 능력이 크다면요. 그러면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쵸? 여기서는 물이 더 환원이 크고 여기서는 C가 더 환원이 크면 답이 2번이 되는 건데요. 그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좀 명확하게 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여기서도 그러면 같은 논리라면 여기서도 아까 뭐예요? 여기 산하고 여기 환원이면 여기서도 환원되는 거 뭐여야 돼요? 음, 이렇게 개념을 끊었다고요? 여기에 여기에 화학 전지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화학 전지고 얘가 전기 분해니까 여기서는 물이 반응했고 여기서는 이제 금속이 반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번은 그냥 넘어간다. 네.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리하신 분들은 저처럼 질문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뭐 더 나중에 찾아보고 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환원되는 곳에서 환원을 하고, 기체가 발생하는 것에서 기체 발생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1번은 다음은 백금 전극을 사용하여 수용에 가나다라 전기분해하는 실험 자료다. 그림이 안 나오고 또 이렇게 또 예의 없이 또 이렇게 그냥 막 주네요. 그러면은 뭐 일단 뭐 산화환원 전거 있겠죠. 그러면은 은구리 염소 브롬 수산화 해서 지금 얘는 환원 되겠고, 얘는 산화 되겠고, 얘는 환원 안 되고, 얘는 산화 되겠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환원돼야 되는 곳에서는 수소가 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은구리니까 얘는 화원 되겠고, 얘는 산화 안 되니까 산소 나오겠고, 그리고 여기서는 은구리에서 화원 되겠고, 그리고 산화되는 곳에서 산화 안 되니까 산소 나오겠죠. 그럼 산화되기 쉬운 경향성 이렇게 말해주는데 이미 은구리 염소브롬 OH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썼죠. 그럼 환원되는 데에서는 이렇게 지금 위에 글자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네, 안 되는 데에선 산소 나온다고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나라 전기분해를 플러스극 지금 전기분해하면 플러스극이 무슨 전극이에요? 지금 마이너스가 지금 환원이기 때문에 플러스는 산화가 되는 거죠, 저절로. 마이너스는 환원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는 산화 전극이 된다. 플러스에서 생성되는 기체가 지금 산화되는 데서 기체가 같으려면 요렇게 묶이거나, 지금 이렇게 묶이거나 이렇게 묶여야겠죠. 그러면 지금 나라는 케이스는 나는 이렇게이거나 이렇게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된 기체 또는 고체의 양이 플러스 극에서 생성된 기체의 양은 다가 나의 2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어쨌든 생성되는데 생성되는 친구가 지금 2배다. 그럼 비율을 한번 따져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플러스 극이 산화되는 거니까 산화되는 거 지금 여기서 산화된다고 치면 2개씩 얘는 1대1이 지금 요거는 1대1인 거고, 그리고 여기는 수소 똑같으니까 여기도 1대1인 거고, 여기는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는 4개 생기고 여기 4개 생기고 여기는 1개 생기니까 4대 어떻게 말해야 돼요? 기체가 하나 생길 때 4개니까 이렇게 되겠죠. 기체 하나 생길 때 고체가 4개 생기니까, 다른 건 다 이제 요거 2개 될 때 2개 되는 거고, 2개 될 때 2개 되는 거고, 얘는 하나 될 때 하나 되는, 얘는 하나 생길 때 2개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 말하는 건지 다 이해하시죠? 구리가 2개 만들어지고 산소가 하나 만들어진다. 산소가 하나 만들어질 때 은은 4개 만들어진다. 요거 지금 CL이 하나 만들어질 때 H2가 하나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구리가 하나 만들어질 때 CL이 하나 만들어진다.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래서 다가 나의 2배다. 다가 나의 2배다. 다가 나의 2배. 그러면 지금 다가 나보다 2배 더 커야 돼요. 그럼 지금 이렇게 또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라가 이 양쪽 방향이 있고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4, 2 또는 2, 4인데 얘의 2배가 되는 달을 여기서 조건에서 찾으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다가 여기 지금 가다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지금 가다를 여기로 지정을 하면 둘 다 1이에요. 1대 1이에요. 1.
그럼 1은 무조건 2, 4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의 위배가 되죠. 예, 조건의 위배가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 오른쪽 왼쪽이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맞아요? 이게 맞는 거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1보다 2배 많으면 2가 돼야 되죠. 2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된 거는 이 친구니까 이 친구가 바로 확정이 되네요. 이제 이 친구가 다가 되겠구나. 이렇게. 그럼 이제 가나에서 마이너스의 그게 질량은 증가한다. 그게 질량이 증가한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 환원되는 것에서 금속이 존재한다. 환원되는 곳에서 금속이 존재한다. 그럼 나에서 금속이 존재하는 건 요거여야 되니까 요거죠, 요거. 요 순서죠. 그러면 나라 가 요게 맞는 거죠. 은구리도 맞게 되고 가도 이 되면서 은이 석출되고 구리가 석출되겠죠. 다 찾았네요. 그럼 이제 다 찾았잖아요. 그럼 이제 빵빵빵 쓰는 거죠. 이 친구가 나, 이 친구가 라, 이 친구가 가, 이 친구가 다 이렇게 순서대로 쓰고 문제 풉니다. 나와 라에서 플러스 극에서 산화되는 거에서는 우리 무슨 기체가 만들어지냐? 산소가 아니라 우리는 염소 기체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기억이 틀리네요. 기억이 틀리니까 우리는 2번, 4번이 정답이고 그럼 보지도 말고 디귿 체크하러 갑시다. 수용액 속의 양이온, 음이온이 변하지 않는 것은 가와 다다. 가와다. 가다 어디 있어요? 가다 보면 되죠. 가 여기 있고 다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음이온, 양이온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가를 보면은 가는 AgNO3니까 지금 산화하는 것에서는 지금 요 AG가 환원이 되고 그리고 환원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돼요? 물이 어떻게 전제를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산화가 돼야 되니까 산소가 나오고 H 플러스 4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연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음이온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 가는 안 변해요. 그런데 다를 볼게요. 이제 다를 보면은 구리 SO4 그러면 지금 똑같이 하면 여기만 이제 구리로 바뀌네. 음구리니까 구리로 이렇게 바꿔주면 구리로 바꾸면 구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구리는 아까는 여기 이제 4개가 생겼잖아요. 4개가 생기고 4개가 전자가 나오는 건데 여기는 지금 4개의 전자가 나와도 어떻게 돼요? 2개만 석출이 돼요. 아니 4개가 이제 만들어지고 2개가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4개가 플러스 되고 2개가 없어져 버리니까 양이온수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양이온수가 증가하니까 양이온수가 증가한다는 건 반응이 점점 진행될수록 양이온수가 증가하니까 양이온수가 증가한다는 건 분모가 커진다는 건 다는 작아진다는 거고 결국에 나중에 문제 보기 바꾸면 반응이 진행될수록 가의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가 나의 다의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보다 커지냐 이게 맞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정답이다. 이거 정답이다. 왜냐? 이 다는 이 양이온수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왜냐면 커진단 말이에요. 왜 반대로 말했죠? 커진단 말이에요. 커지니까 전체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전체가 작아지니까 이 전체가 작아지고 얘는 일정하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문제선 틀린 거죠. 변한다. 비율이 이제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변한다. 그래서 디귿은 틀리고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나라 가다 요거 해석해서 이거 찾는 문제 그냥 수능에서도 나올 법하죠. 요즘 이런 분석형 문제는. 네, 12번 문제를 볼게요. 12번 문제 찍다가 중간에 이제 잘려가지고 다시 12번만 녹화해서 붙이도록 하는 건데
그림 가는 금속 이온 X E 플러스와 Y가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Z를 넣었을 때 넣어준 Z의 질량에 따른 수용액에 존재하는 금속 이온의 양을 나는 금속 XY를 전국으로 사용한 화학전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해서 넣어준 Z의 질량이 X일 때 금속 이온의 종류는 한 가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 12문제 3점짜리 지금 이 12문제 중에 만약에 뭐 문제를 뭐 하나 무조건 내야 된다. 당신 문제 내야 된다 하면은 뭐 1번, 2번이나 뭐 이런 문제도 좋은데 쉬운 문제가 좀 저는 좀 쉬운 문제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쉬운 문제가 약간 많이 어렵지도 않고 좀 많이 뭐 바로 이제 문제를 풀 때 해석을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뿐만 아니라 생각해야 되는 뭐지 사고력도 있어야 돼서 쉬운 문제 같은 경우가 전 좋아 보여요. 반응을 하는데 어쨌든 이온의 양이 증가한다? 이온의 양이 증가한다. 아까 여기서 힌트를 얻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래서 수능 특강이 좀 저는 매력적으로 보여요. 아까 여기서 4개 떨어져 나가고 4개 떨어져 나가고 2개 감소한다. 이것만 봐도 아까 봤을 때 플러스 하나짜리가 증가하고 2 플러스가 짜리가 감소하면 전자는 똑같이 4개가 투입되더라도 4개로 전자는 똑같이 투입되더라도 4개가 생기고 2개가 감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온의 양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온의 양이 증가하면서 분모가 커지니까 여긴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수용액의 이온이 증가하려면 녹아서 나와주든 어떤 반응하는 어떤 반응을 해서 생기든 녹아 나와주든 그 친구의 그런 산화수는 작아야 될 것이고 그 녹아서 들어가주는 친구는 결국엔 석출되는 친구는 그 숫자가 어쨌든 1보다는 커져야 되는 구조를 가져야 1보다는 커지는 구조를 가져야 이거는 더 작아지고 어떤 거는 많이 녹아 나오고 그러니까 10개가 녹아 나올 때 이제 이 친구가 2 플러스라고 하면 이제 5개가 이제 석출이 되겠죠. 그럼 그 차이가 벌써 5개이기 때문에 플러스 5만큼 이제 이온이 증가하는 거죠. 원래 5개가 녹아 있었는데 E 플러스가 5개가 녹아 있었는데 B 플러스가 10개가 이제 녹아 나오면서 이 5개가 없어지고 이 10개가 생기기 때문에 5만큼 증가하는구나 라는 증가하는 구조를 보여요. 그렇다는 건 이 그래프 해석을 들어갈 때도 이거 어떻게 해석해? 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면서 이런 거를 그냥 문제로 냅다 이렇게 돼서 이게 증가하지가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문제를 풀면서 이런 상황들을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는 거예요. 줍줍하는 거죠. 상황을 줍줍해서 결국에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플러스 1, 플러스 2밖에 없는데 증가해야 돼? 그러면 무조건 요거는 Z는 무조건 플러스 1밖에 안 된다. 무조건. 왜냐면 지금 플러스 1, 플러스 1인 상황에서 이온이 증가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왜냐면 플러스 1이 최소인데 지금 플러스 1을 넣고 지금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면 이온이 변화가 없죠. 그런데 여기 2를 줬으니까 결국엔 2보다 작은 걸 넣어줘서 2보다 작은 걸 넣어줘서 2개가 나올 때 하나가 석출되는 구조로 만들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기억에서 물어보고 있죠. 너 Z이온 플러스 1인 거 알고 있니? 당연하지. 여기 지금 2밖에 없잖아. 그럼 1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기억이 맞아. 그러면 답은 1, 3, 5 중에 하나야. 근데 나는 디귿 먼저 나는 뭐 먼저 볼 거냐면 난 니은 먼저 볼 거거든. 왜 니은 먼저 봐? 니은 맞으면 보다 답은 그냥 5번이거든. 뭐 디귿 뭐 상관없이 상관없이 니은만 맞으면 답이 5번이야. 근데 디귿을 봤을 때 만약에 디귿이 맞으면 니은도 봐야 되거든. 그럼 나는 그냥 니은만 볼래.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니은을 봐버리는 거죠. 니은을 보면 니은을 봤을 때 금속 이온화 경할 지금 나오는데
요거 아까 말했던 대로 Z가 플러스 1이에요. Z가 이제 녹으면 Z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해석할 때, 지금 Y랑 X가 있는데 누가 더 먼저 반응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만약에 Y가 먼저 반응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넣어줄 거예요. Z 넣어줘요. Z가 넣어주면 이렇게 반응하면서 이렇게 따라서 반응하겠죠. 그러면 한 개가 생기고 한 개가 한 색깔 달리해서 한 개가 생기고 한 개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반응 1대1로 반응하니까 수용액에 존재하는 양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돼야죠. 넣어준 것만큼 반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넣어주는 이 같은 이제 몰수가만큼 반응할 때까지, 이 몰수만큼 반응할 때까지 이렇게 되겠죠. 1n까지 1n이든 2n이든 요거 있는 만큼까지 이제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일직선이 되는데 지금 일직선이 아니잖아요.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온이 증가한다고요. 그러면 이거 Y 아니니까 X가 먼저 반응한 거네. 얘가 지금 X가 돼가는 과정인 거네. 그럼 뭐예요? 얘가 얘가 지금 두 개가 나온다고 치면 하나가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가 감소하니까 결국엔 얘 다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증가하는 거구나. 얘는 지금 증가하잖아요. 이 플러스 이 마이너스 1은 1로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증가하는 그래프를 보이니까 결국에는 지금 전자를 누가 더 받기 쉬워? X가 받기 더 쉬워. X가 더 받기 쉬우니까 지금 산화는 누가 산화되는 경향성이 크냐면 Z가 산화되는 경향성이 크고, 전자는 누가 더 받기 쉽냐면 전자는 얘가 더 받기 쉬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전자를 받기 쉽다. 그래서 얘 전자를 받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 문제에서 보여주면 문제를 읽으면 여기서 지금 X만큼 넣어주면 금속이는 종류는 몇 가지래요? 한 가지래요. 한 가지. 왜 한 가지야? 왜 한 가지지?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해서 반응이 끝나면 X는 다 이제 사라질 거고 어느 순간 지금 이제 일정해지는 부분이 있죠. 여기까지. 여기도 뭔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도.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다 여기까지는 다 X가 반응을 한 거예요. 증가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에서의 상태를 보면 결국 Z는 이제 얼마큼 있는 거냐면 Z가 1n 증가했으니까 결국엔 Z는 2n 있어야 되고, X는 1n만큼 감소해서 0n이 됐을 거고, Y는 2n이 있었어야 됐을 거예요. 결국에 이건 식으로 써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3n이 초기에 있어요. 그러면 X 있는 거는 뭐 A라고 놓고 Y 있는 거는 E-A라고 이렇게 놓겠죠. 그렇죠?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와야죠. 3-A, 이거 두 개 더한 게 3n이다. 이렇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여기 단위를 n이라고 하는데 n은 그냥 생략할게요. 그럼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 반응해서 다 반응해서 4n이 돼야 돼요. 4n이. 그러면 그렇다는 거는 Z가 들어왔을 때 다 반응하고 4n이 돼야 돼요. 다 반응하고 4n. 그러면 결국에 Z는 얼마큼 있어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얘랑 1대 2로 반응하잖아요. 얘가 하나 없어지려면 얘가 두 개 필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개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어? 얘가 A면 얘는 두 개 반응하니까 얘는 2A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것. 이렇게도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얘가 지금 하나 반응할 때 얘는 두 배가 반응해야 되잖아요. 얘는 1가고 얘는 2가니까. 그럼 여기서 얘가 반응했을 때 얘가 다 반응한 게 얘는 두 배만큼 증가해야 되는 거고, 얘가 A만큼 없어지면 얘는 2A만큼 생겨야죠. 왜냐면은 비율이 1대 지금 2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전기가 2고 얘가 1이니까 얘가 하나가 없어지면 얘는 두 개가 생겨야 된다고요. 상식적으로 전자를 두 개 주려면. 그렇죠? 그럼 요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요 상황에서 얘는 다 없어진 거고 얘는 다 없어진 거고 지금 이렇게 남은 거잖아요. 이렇게 남은 상태에서 다 남은 상태에서가 여기인 거고 여기에서가 4n인 거고 이 4n을 만족하려면 요 식 다 더하면 3 플러스 a인 거고 그럼 3 플러스 a가 4이려면은 a는 1인 거죠. 그러니까 a가 1을 넣으면 초기에 얼만큼 있었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풀면 여긴 1, 여긴 2, 여긴 2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딱 도달하면 이렇게 Z는 2n, Y는 2n 뭐 2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2 플러스가 아니라 1 플러스 플러스가 2n, 얘는 2 플러스는 0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 넣어줘요. Z를 더 넣어주면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 조건 이 초록 색깔 때문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한다는 거죠. 결국엔 그 다음에도 반응이 일어난다. Z를 넣어줬을 땐 Y가 반응해서 Z가 이제 큰형님이 되고 Y가 그 다음에 석출된다. 반응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금속 이온화 경향을 쉽게 따질 수 있냐면 결국에는 먼저 반응하는 게 거리가 멀어야 돼요. 결국에는 산화환원도 결국에는 에너지 차이기 때문에 더 멀리 있는 애가 형님 관계가 더 멀리 있는 애가 먼저 반응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경향이 크니까 이렇게 금속 경향이 이렇게 크니까 에너지 차이가 크니까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 넣어줬을 때 반응하니까 이렇게 이제 반응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니은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니은도 정답이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뭐 지금 얘가 더 전자를 받는 에너지가 더 큰 거죠. 지금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어느 게 더 잘 일어나는 반응인 거예요? 얘가 더 잘 일어나는 반응인 거죠. 얘가 더 이지한 반응, 쉬운 반응. 그럼 이 반대는 뭐예요? 더 어려운 반응인 거죠. 더 어려운 반응. 이게 쉬우면 이 반대는 더 어렵잖아요. 더 어렵다, 덜 어렵다. 더 어렵다, 얘가 반응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화를 잘 안 한다는 거니까 이게 쉽다는 거는 이 반대는 더 안 한다는 거니까 얘가 제일 반응을 안 한다는 거니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맞죠. 금속 경향 산화를 잘 안 한다는 거니까 받는 걸 쉬워한다는 거니까 더 금속으로 입고 싶은 친구라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 맞고 니은 맞으니까 그냥 답 5번 찍고 넘어가면 끝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신 거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신 거고 근데 나는 뭐 여기서 숫자 하나 바꿔서 답을 다르게 하고 싶다, 답을 틀리게 하고 싶다 또 돼요.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 이제 바꿀 수 있냐면 문제를 뭐 잠깐 바꿨는데 답이 달라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게 여기죠. 여기를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아까는 한 가지였을 때는 뭐예요 결국 Z가 대빵이어서 X가 먼저 반응을 하니까 얘가 제일 이제 그 자기가 먼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반응성이 약한 걸로 간 건데, 만약에 두 가지라고 하면 어디서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Z 이렇게 Y 이렇게 2n씩 있을 때 Z를 더 넣어줘도 Z를 더 넣어줘도 이게 서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Y가 더 대빵인 거죠. Y가 더 대빵인 거죠. 그러면 요게 어떻게 돼요? 요게 어떻게 돼요? Y가 더 대빵이고 Z, X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되죠? 요게 틀려지니까 답은 요것도 해석해야 되죠. 나에서 Y가 대빵이죠. Y가 더 크죠, X보다. 여기서도 문제 조건 1이든 2든 Y가 X보다 큰 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Y가 산화하는 건 맞아요. Y가 산화하니까 전자는 이렇게 가요. 전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질량 증가하니까 답은 3번으로 바뀌죠. 그렇죠. 여기를 숫자를 단순히 2라고 하면 답은 3번인 거고, 여기를 1이라고 하면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숫자 하나로도 답을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그래프를 바꿔서도 그래프를 아까 반응하는 거, 먼저 반응하는 거, 여기를 먼저 Y가 먼저 반응하는 거죠. 이렇게 가면 Y를 먼저 반응하는 거니까 Y를 이렇게 놓고 X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순서도 바꿀 수 있다. 이 그래프 이렇게만 해도 여기를 틀리게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뒤에 과정이, 이 뒤에 분명히 Y가 먼저 반응하는 거는 Y가 먼저 반응하고 X가 반응할 거니까 증가를 하겠죠. 여기 증가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4n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가야겠죠. 일정하게 반응하는 것만큼 증가를 했다가 이렇게 이제 넣어줘도 이제 반응이 다 이제 끝났으니까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4n 상태로 똑같이 쭉 가겠죠. 그러니까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게 이제 이렇게 오고, 요게 이 그래프가 그대로 이제 이렇게 오고, 이 검정색은 그대로 이렇게 가면 지금 이 밑에 보라색이랑 초록색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진 거는 요 반응의 순서를 바꾼 거다. 얘가 더 먼저 반응하고 얘가 더 느리게 반응한다. 요걸 이제 표현해서 요 순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요 그림 바꾸면 요 순서 바뀌는 거죠. 이 순서 바뀌면 또 요거 틀리겠네요. 그렇죠? 이거 틀리면은 또 보기 5번도 틀려지는 거고, 요거 디귿도 틀려지는 거고, 이게 틀려지면 또 답은 또 바뀌겠네요. 1번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프를 바꾸면 또 이제 답을 1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12번도 문제를 아주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해석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수능 특강 12번까지 마지막 단원 전기화학과 이용해서 12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모르겠어요. 수능 완성을 문제만 풀어서 쫙 이제 올릴지. 근데 올릴 것 같아요. 왜냐면 내년에 마지막 한 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 강의가 아니라 제 이거 같이 공부하는 거 보면서 학교 내신도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내신 대비 차원에서도 제가 이렇게 특강 수능 완성 문제 올해 것까지 올리고 내년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가 올라오는 대로 업로드할, 내년까지는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 나는 대로 즉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능 특강 2026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 특강 저랑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제 이거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예 이렇게 하면서 욕하셔도 되는데 네, 도움이 좀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에 같이 공부하려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네, 제 목적은 달성한 것 같고요. 어, 다음에 또 좋은 영상 또 많이 생각해서 와가지고 영상 또 많이 생각하고 사고 확장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10문제를 풀어도 15문제 푼 것처럼 15문제를 풀어도 20문제 푼 것처럼 푸실 수 있도록 많은 생각 가지고 많은 아이디어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저랑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